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윤석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그 3페이지, 저는 이게 좀 읽어보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일반 현황에 보면 건설 자재 및 생산 및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 범위가 도시공사에서도 뭐 자재를 생산하고 공급하시나요?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범위를 예, 알려주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마성구 평택을 그 서부 쪽에 지역을 둔 의원입니다. 그 저희 지역은 수건 사업 집합소입니다. 정말 저희 서부 쪽에는 수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택고 관광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덕지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터미널 부지도 그렇고요. 뭐 지금 이제 뭐 하양지구도 수건 사업 아닌 수건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형태고, 저는 지금 아까 김산수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또 간략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 그 사업 개요하고 저기에서 보면 지금 사업 면적은 줄었는데 61억이라는 공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제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이게 그 조성기획 승인받은 지가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 인상이 되면서 인건비나 자재비 올라간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성기획 변경하면서 예전에 그 사업비 산정했던 것을 그 용역업체와 변경을 해서 최근 단가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표를 나고 계속해서 연장된다면 또 추후에 또 인상이 되고 면적은 줄고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네, 면적에 대한 증감은 크지 않을 거고요. 이제 아마 조성 계획이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 단계에 가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이제 공사비는 저희가 공사를 빨리 들어가서 정리해 놓으면 추가적인 공사비 인상은 없겠지만,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자체가 미뤄지면 아마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은 그럼 높습니다. 그때 가서 그 공사비 인상에 대한 거는 또 면적을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땅을 팔거나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관광단지에 대해서 그 저희가 공사비를 선뜻 투입을 하지 못하냐면요. 일반 그 택지나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하면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사실 관광 사업 자체가 그 관광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지를 획정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그런데 그 기반시설이나 부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투입한 돈들이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공사만 우선 해놓고 그 실제 투자자가 나타날 때 거기에 맞춰서 그 토지나 또는 기반시설을 맞춰서 좀 해주려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매몰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보면서 투자 유치를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가면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속도를 조금씩 늦추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전체적인 토지 저희가 이제 공사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선제적인 그 정책으로 해서 선도 사업으로 온천 개발을 착수를 한다 하는데 정말 이게 의문점이 가는 게 여기 온천이 나오나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이 온천이 개발 나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실제 요 지질 조사를 하는 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질 조사한 업체에서 그 온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90%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온천을 실제 그 시추해 보고 실제 온천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온천이 나왔을 때 이 활용 방안, 그러니까 민간에 매각을 할지 아니면 공동 사업으로 가져갈지, 이게 선도 사업으로서 어쨌든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온천이라는 게 용출량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뭐 성분으로서 이제 각 지역마다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온천이라는 건 약간 좀 그래도 뭔가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도구 온천이라든가
그런 온천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그 역사와 뭐 히스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수돗물 관정파듯이 온천을 개발해서 한다니까 저희는 이게 좀 의아해했습니다. 네,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강화 성모도에 가면 거기에 관정을 파고 온천을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강화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기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똑같이 그 바다와 인접해서 그 해수 온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이 수십만 명씩 오고 있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살펴보면 시설이라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동네 목욕탕에서 조금 더 밖에 외부에 그 노출되어 있는 스파 시설 일부 있는 것 정도가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이용객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건 그 시설을 통해서 집객이 되면 그 집객을 통해서 관광단지 활성화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그 이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관광이나 유대 레저나 뭐 민간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개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발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출 뭐 검사부터 해서 그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일단 그 저희가 시추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기본적인 비용은 저희 판단하는 5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전체 저희가 관광단지 투자비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어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만약에 그게 했는데 별로 뭐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성분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미네랄 그러니까 뭐 이런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 자체가 그 괜찮은 성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성분을 좀 조사해 보고 활용 가능한지도 같이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 확신성이 지금 아직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그리고 확신성은 없지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일단 뭐 평택고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대로 아까 김산수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꽃밭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쪽에 지금 보면 모래톱공원부터 해서 소리터 그래도 지금 외부 사람들이 주말에는 오셔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시는 과정 중에 저희는 뭐 지역에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들어가는데 지금 뭐 경관헬스로 막아 놓으셨지만 그래도 그 경관헬스라는 게 아무리 그림을 그려놓고 저기 한다 해도 좀 딱딱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입구 쪽에 그런 쪽으로 뭐 활성화를 시키셔서 뭐 관광객들이 오시면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긍정적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건 사업, 그 11페이지 현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26년 8월에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또 재지정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디 현덕지구요? 네네네네. 그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자유청 그쪽 소속.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아까 이거 두 아니고 번을 저희는 이제 사업 시행에 네네네. 이 사업이 되면 이제 시행에 참여하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아 주도적인 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관여가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행자 공공개발 예정에 평택도시공사하고 GH가 개발 예정자로 시행자로 들어가 계신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가 뭐 중국성 개발이라고 해서 중국 자본도 들어온다고 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민간 자본 이 유치보다는 공공이 나서야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공에서 하려니까 이제 GH와 도시공사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건 사업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공사가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아까 타당성 검토 부분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부분도 적극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게 타당성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아까 지금 뭐 사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국성하고 예전에 뭐 대구은행 쪽에서도 했었고 16년 이상을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계세요. 뭐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방치의 정도로 해서 그냥 생활에 굉장한 불편함을 지금 겪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지금 요 하나 더 지금 뭐 보면 추진 계획 보시면 타당성 검토 제을의 착수미 재무성 1.0 이상 확보 위에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라는 게 그 사업 재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용도 그러니까 뭐 주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뭐 산업 부지를 주거나 상업 부지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 타당성 검토에서 야, 남지도 않는 사업을 왜 하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가 그럼 돈이 남는 사업 구도를 짜겠다. 현재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원가가 평당 354만 원이면 뭐 인근 산단이나 타 개발 지구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걸 평가한 공기업 평가원에서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낮게 나왔다는 좀 더 말씀이신 낮게 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해서 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수건 사업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간략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것도 뭐 된다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부 지역의 랜드마크인 49층짜리 뭐 주상복합 빌딩이 들어온다 뭐 말도 많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가 뭐 거기 동네니까 이게 그럼 언제 정확하게 착공 시기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뭐 시민들 주민들 그래 서부 쪽 주민들은 제일 궁금한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언제 착공하냐? 전략기획처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사실 착공 시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PFV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사가 책임준공 약정도 해야 되고 대주에서 자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PF가 일어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데들하고는 지금까지는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건설사도 호반건설이 들어왔다가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건설사도 찾아야 되고 대주도 대주는 어쨌든 확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과 그 책임준공 약정의 조건들을 보고 대주에서 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PF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요. 언제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장 상황이 어쨌든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야 아마 시행사나 건설사나 대주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그 평택 관광단지 만대로 계속해서 늘어나면 뭐 원자재값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나요? 당연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사업을 부담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 가격도 높이 올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 시세가 그 분양 가격을 어쨌든 인근 시세가 높아져야만 분양 가격을 높일 수 있는데 무작정 분양 가격을 높일 수 없어서 사업이 상당 부분 공전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건설 경기가 안 좋고 뭐 어떤 경기가 모든 게 안 좋다는 게 이런 사업들마저 다 경기가 안 좋아서 PF가 힘들어서 모든 게 다 힘들어서 미뤄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악순환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걱정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안중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부 쪽의 시민들이 만약에 물어봐서 이게 언제 착공됩니까? 이게 언제 됩니까? 하면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한. 네, 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죠. 뭐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PF가 잘 되는 상황이 또 필요하고 또 우리 공공에서도
거기에 들어갈 공공 시설 우리가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가 줄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성을 좀 담보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저는 여기 계신 뭐 한병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서 이런 시기를 좀 빨리 앞당기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평택 시민들이 좀 더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경기가 이래서 늦고 뭐 이렇게 핑계 대거나 그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금융사나 건설사 찾아서 사업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부 지역은 진짜 수건 사업의 집합소입니다. 많은 좀 예. 협조 좀 부탁드리고 좀 최대한 빨리 모든 그 수건 사업들이 말 그대로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하나 그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희 지역 그 안중에 가면 안일 공영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지번이 안중리 281-21번지 그 공영 주차장 서울의원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유료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 5일장이 형성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1시간 반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주차장이 낮에는 정말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은데 8시 이후가 되면 그 다음 날 8시 아침 8시나 9시까지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대신 그 밖에 이면 주차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가 지역도 있지만 옛날 구시내잖아요. 구시내기 때문에 일반 거주민들도 사시거든요. 저 또한 거기에 살고 있고 저희가 여기 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래서 도시공사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정액제로 혹시 되냐? 한 달 그 정액제. 만약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 불편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 거주민들 저 수도권 쪽으로 가면 거주자 우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지역민들만이라도 저녁 8시, 9시 정말 한 대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역 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이라도 그 다음날 8시까지는 좀 될 수 있게 해주면 일에 그 지금 그 공간 안에 거기가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유흥시정도 많고 식당도 많은 데인데 그분들이 차를 거기 대서 일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찾을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주차장에 유료로 넣고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 지역민들은 어차피 8시 이후부터 밤 8시부터는 거기는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아침 8시까지만이라도 그런 그 저기를 주신다 그러면 혜택을 주신다 그러면 뭐 지역민들은 편하게 거기다 차를 대시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외부인들은 어차피 8시 이후에는 요금이 발생되니까 어차피 그 안에는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 일단 검토를 하겠고요. 네. 그리고 안중 지역에 그 더 큰 주차장이 그 직선거리 한 100m 지점에 안중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인데 안중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그 3층짜리 건물식 주차장인데 아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지금 옛날 그 신협자리 위로 올라가시는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많이 안 갑니다. 왜 그러면 일단은 이 지역민들은 어차피 그 노면에서 자기 집 앞에 대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대구 위로 올라가고 막 그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저도 가보질 않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인근에 그것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저녁에는 뭐 사용자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해서 뭐 등록을 하신다거나 해서 그 입주민들만이라도 그렇게 쓸 수 있게 좀 해주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한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우리 한윤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산수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그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 사업 상당히 장기간 동안 정체되어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한윤섭 의원님께서는 서부권에서는 수건 사업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저 또한 그 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평택호는 그 다른 일반 시군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평택이 뭐 어째 특화된 사업, 특화된 어떤 뭐 축제된 사업도 그닥 많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택시만에 좀 특화된 단지로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제한도 많이 경청하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뭐 꽃밭 조성 같은 경우 지금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9천 평 되네요. 그러면 꽃밭이 당장의 눈요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개발로 본다면 이 부분이 과연 나중에 이제 만약에 모집이 잘 돼서 그 모집객들이 오셔갖고 관광객들이 오신다면은 또 뭐 주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따르는 또 어떤 게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당장의 눈요기보다는 그런 분들도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저도 아까 우리 전략기획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해수 온천 얘기했는데, 해수 온천에 성공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제안을 드리려 했어요. 이 온천이 정말 저희가 뭐 정말 특수한, 정말 아주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이런 온천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수 온천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 온천도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얘기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특화 사업이라고 특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평택호에 해양 레저 스포츠가 꽤 있죠.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저희가 해양 어떤 지역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평택만의 특화된 어떤 그런 관광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좀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유미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미경 의원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추모공원 관리 운영에서 청부 봉안시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제1추모관은 포화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추모관 1층도 11월 달에 만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층 개관을 해야 되는 건데 준비 과정에서 인력 배치라던가 시설 안전 점검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그 인력 배치는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1층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인력은 변동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매월 매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까지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 이제 안치단마다 이제 라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좀 개선을 하고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추모관마저 이제 2층마저 만장이 될 경우에 공간 확보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뭐 주변 옆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그 만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상하기에는 뭐 2030년대 후반 거의 그 정도 돼야 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그 부진에는 유유부진은 없는 상황이고, 다만 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현재 계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김산수 의원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그 자전거 교통 안전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가족 단위 자전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타는 자전거 교통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같이 여러 명이 같이 탔을 때 그런 교통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간을 찾아갔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평택 도시공사 여러분들 업무 보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유민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동일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14페이지 고덕 국제학교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올해 하반기에 참여 의향을 얘기한 건설사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학교 부지요, 아니면 학교 건립이요? 예, 학교 건립. 학교 건립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설계가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학교가 그 설립 인가 신청을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그 후에 뭐 저희가 뭐 공모를 통해서 이제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학교 그 옆에 이제 공동 주택 부지, 이거 학교 건립 지원을 위한 공동 주택 부지, 이 부분은 저희가 LH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위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공사치 한 3,500억을 해안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건설사 공모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부지 매입을 먼저 해야 되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건설사 참여 예. 의향도 이제 선점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도 예.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주민들이 많이 여쭙는 것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23페이지 보시면은 그 팽성 청담 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에 이제 앞에 이제 앞서 김산수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민원이 56개 중에 53건이 뭐 조치 완료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3건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저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일단 저희 세 건은 오늘까지 해서 다 완료는 됐고요. 그 만차 등의 그 등 표시되는 게 없었습니다. 업체하고 연계해서 공사하느라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질 정화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키오스크가 수질 정화 시간에 발권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발권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개선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일이실에 그 수영 바구니 놔두는 거치대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되게 뭐 어렵지 않은 민원이었었네요. 뭐 간단하게 처리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영장보다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활성화가 좀 저조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활용 방안이 더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그 홍보를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새로운 거를 계획하기보다는 좀 있는 시설 아직까지 인지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정 게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SNS 통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 이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능형 교통체계 ITS 운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이게 교통량만 측정을 하는 건가요? 교통량 수집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수집된 교통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까지 진행을 해서 그 평택시의 지원 업무, 기술 지원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통량을 수집해서 이제 여기 센터에서 뭐 신호를 뭐 이제 길게 주던 적게 주던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네요. 예, 직접적인 시스템은 아니고요. 단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신호의 운영이나 그 현시값이나 주기값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경찰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가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기를 바꾸는 작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센터에서 다운로드를 현장단에다 이렇게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온라인 교차로 918개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름이 지능형 교통체계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관계 기관에서 이제 그걸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알아보니까 이제 수동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오히려 되게 놀랐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수신을 이제 자료를 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꿔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 교통 체계랑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AI 기반의 실시간 신호 제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AI 기반의 그 스마트 교차로 정보 수집까지 그런 시스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실증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연구 개발 단계에서 지금 AI 실시간 신호 제어 방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TOD 방식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궁금한 거 이제 36페이지 공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액제가 혹시 폐지가 된 건가요? 의원님 저기 정액자라면은 월 주차요금을 월 주차금 내고 정액제. 요거는 저희가 주차장 운영 사항을 그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경우에는 그 많은 다수의 이용자들 위해서 이 정액권 이용자분들 좀 폐지하는 추세고 반대로 한산한 주차장은 정액권 이용자라도 많이 받아서 주차장 운영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아 그럼 이 주차장마다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 잡은 거는 주차장의 혼잡도를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매우 혼잡, 보통 여유. 그래서 매우 혼잡하다던가 혼잡한 주차장은 월 정기권 이용자들을 좀 많이 줄이는 추세고 그 반대인 경우는 늘리고 있고요. 이렇게 좀 차등화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런 민원을 조금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 잘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병수 사장님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임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 중에 우리 그 최동현 의원님을 한동현 의원님이라고 잘못 호칭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리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한병수 사장님 정말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남은 실장님, 처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10가지 내용 정도 짧게 중에 핵심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미처 놓친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페이지 수로 좀 할게 바로바로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설립자본금이 30억 원이에요. 자본금이 지금 25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4,037억인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민들은 생각하기에 출자금 대비 경영 성과들을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만큼 나타나고 있는지를 많이 묻더라고요. 실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수익금이 자본금이 4,037억 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이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대단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본금을 저희 이제 계속 늘려가야 맞다고 보고요. 좀 앞으로 저희가 지금 관광단지 사업, 브레인시티 사업 아직 완공되지 못했고 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진이 산단도 민원은 지속되면서 이제 준공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진이 역세권 사업, 아까 저 한윤섭 의원님 그좀 애를 쓰시는 현덕지구 사업, 또 그 국제 학교 사업 이런 아직 착수가 안 된 사업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좀 우리 도시공사에 현금 출자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자본금이 수치상으로는 4,300억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평택시 규모로 봤을 때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공공성이 높은 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사업도 상당히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공 사업이 또 수익성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공공 사업에 잘 환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산수 의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최동 의원님 여러 의원님도 질의해 주는데 우리 보유투지 관리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장기간 우리 활용되지 않는 유효 토지가 있잖아요. 이 필지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답변은 좀 하기 그러시니까 전수조사한 게 있으니까요. 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에 그 징수액 보면 1억 100만 원인데 이게 좀 연간 징수액이 적정하다고 좀 판단하시고 이렇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같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이게 이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저희가 이걸 뭐 입찰을 해서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임대료 받아서 나중에 보상 주면 보상비도 안 나오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보상 관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출자금보다 실은 보상 금액이 다소 높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출자금이 하고 우리 보상 금액이 보면 보상 금액이 다소 높아요. 한 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보상할 때 제 감정 평가 때문에 조금 보상 금액이 증가하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재감정할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우리가 출자 금액보다 보상 금액이 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표상으로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단점유 정비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단점유 토지 건도 한번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토지는 도시공사 토지가 아니라 시민의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좀 잘 활용해서 재검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건 갖고 우리 전략기 처장님하고 간담회를 선거 보냈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도시공사가 이 권한은 20% 가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이사회 20%가요. 이사회 지분의 저희가 20%니까 그 여기서 이사회가 5분이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 1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찬성한다고 하거나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 저희가 뭐 의견을 내도 그게 사실은 채택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차례 논의가 왔으니까 좀 실마리가 풀린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한번 따로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단계 산업 용지도 76필지 중 45필지가 지금 아직 미분양이에요. 이 미분양 원인이 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여기 지금 미분양된 용지가 대부분 이제 연구시설 용지하고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산업단지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원시설 용지 산업단지를 할 때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원시설 용지 확보 비율 같은 거 이게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그 비율을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산업 용지의 입주 허용 한도, 허용 용도 이런 부분들을 우선 그 변경 확대하는 쪽에 이런 쪽에 중점을 좀 두고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설 용지나 연구 용지도 이제 용도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한 15차례에 걸쳐서 도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분양률을 좀 높이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 입주 희망 기업들 이런 부분 수요 조사를 다 해서 또 지금 현재 일부 또 용지에 대해서는 승인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보편적이라고 말씀하실 부분도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원인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최대한 분양률 높이도록 많이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브레인시티가 계속 벌써 15차 계획 변경하고 16차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계획 변경이 공기 연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좀 주민들한테 결국 입주할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를 입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된 원인이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보시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받은 단계는 10년 전이고요. 이제 입주가 지금 되는 단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동안의 산업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변경 요인이 생기다 보니 또 이것을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승인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고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런데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업비도 3조가 넘어가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왜 준비를 못했냐 그런 질타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브레인시티 하면 산업단지 분양뿐만 아니라 아주대병영, 그다음에 카이스트 이게 주된 우리 메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브레인시티가 아직도 카이스트가 제대로 진행이 될 건지 특히 아주대병원이 개원을 할 건지 대충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그 카이스트나 아주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예. 못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관련된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일천하고 사회지 보상 병행 추진을 한다는데 이 보상 진행률은 얼마나 되죠? 지금 올해 재결 요청해서 올해 재결이 수용이 되면 마무리가 될 거로. 올해 마무리가 될 거예요, 확실히. 사장님 올해 마무리 되신다고 했으면 그 이제 그 절차상 저희가 이제 재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올해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마무리 안 되면 행갑.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도시재 뉴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우리 평택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지금 뭐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준공 이후에가 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갖고 뭐 무형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거나 용역을 한번 해서 준공 이후에 그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 같은 거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참-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센터들이 상당히 있죠. 실은. 그 이제 저희도 이게 한계인 것은 저희가 이게 뭐 입안 단계에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건축 단계에서 하고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시에 이제 시설 인수인계를 다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도 이제 고민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그 주체가 여러 군데인 경우가 많아요.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최초 입안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좀 요건 제재를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뭐 조합이었는데 투자 비용이 1인당 5만 원씩 투자되고 들어가는 그런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적은데 이 사업을 발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운영을 할 때는 충분한 제재 요건 아니면 조례를 좀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수재료 쿠킹 스페이스 조성 사업이에요. 같은 도시재생 주변 사업인데 여름 공정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설명 좀 누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제의류 코워킹 스페이스가 그 기존 건물이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설계 당시의 그 모습하고 이제 그 공사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좀 D등급이 나왔고 또 한 번 또 저희가 시공을 다시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지금 2차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사전 설명이 좀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 응대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주동 사업은 그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시는데 잘 진행돼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는 좀 워낙 좀 큰 공사이기도 하고 기존 주차장으로 썼던 데를 갖다 저희가 공사하다 보니까 좀 방치 차량이 좀 있었는데 그거 좀 일부 완전히 해결하고 나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좀 더 좀 확대해서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입주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좀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또 주민들한테 의견 제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저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주민분들하고 그 예.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주민분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 문제는 지금 거기다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인근에다가 우리 시하고 협조를 얻어서 주차를 좀 마련해가고 있죠. 예, 그 주변에 좀 일부 좀 공유지랑 그다음에 교회 부분에 이렇게 협조하시는 분들에서 주차장을 좀 이용하게끔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소의 던지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1년 운영 예산이 얼마죠? 18억 6천만 원입니다. 수익이 얼마 나죠 지금? 운영 수입은 저희가 한 그 4억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 현 시점에서 한 2억 얼마 난 거고요. 예, 2억 6천만 원 정도 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누가 봐더라도 뭐 운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한 운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실은 이게 운영 예산을 18억씩 투자하고 1년 수익을 4억을 낸다. 그 아주 관광자원 개발만 잘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경영해왔던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정말 수익 같은 거 다른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게 이용객 수라든지 그러니까 대충 눈으로 와서 뭐 1,000명 왔다 2,000명이 왔다 많은 거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유원지 거의 평택 북부의 유일한 관광단지 개념인 유원지가 그 정도 인원을 이용객 수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수익을 낸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운영 예산에 비해서 수익 예산이 너무나 적은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 용역을 한번 필요하다면 용역비 아까워할 필요 없다고 봐요. 용역을 줘서 더 수익 예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출장소하고 계속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운영이 7개 권역이잖아요. 7개 권역이 이 얘기가 가끔 어제 특정 지역으로만 운영 노선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운영 노선 실은 우리 평택에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고 평택강도 있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민원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그 사업체하고 좀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뭔가 발생을 원인 제공한 사람들한테 원인 제공자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권역 부분은 평택시 전체 관할구역 전체를 지금 소분할한 권역 분포고요. 그 저희가 직접 도시공사가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예. 근데 이게 이 차량이 몇 톤짜리예요? 이게 16톤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게 2차선 이상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면 가끔은 이거보다 2차선보다 좀 좁은 도로, 골목도로라고 표현하겠지만 차선이 좀 좁은 도로도 상당히 좀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도시공사에서 차량이 좀 작은 차량으로 구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좀 방안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 환경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협의를 해서 부분인 것 한번 같습니다.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출퇴 시간 잘 피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예, 출퇴 시간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 이 부분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무정차 주차제도 적극 홍보를 위한 이용률 확대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무정차 주차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한 몇 개소 56개소 중에 몇 개소 정도 이렇게 무정차 이용을 그거를 하고 있어요? 네,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무정차 출자 제도는 그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기능이 필요한 사항이고 일단 저희 시민들이 그 많이 이제 홍보가 돼서 가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가입이 네네. 저희 주차장 홈페이지에 시민 여러분께서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본인의 차량 넘버와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넘버를 입력을 하면은 그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요금 일일이 결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요? 하이패스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약간 번거로운 분들도 있고 실은 약간 특정인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만족도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좀 조사 좀 해봤습니까? 네, 이후 시스템이 2년 전인 2024년도에 도입이 됐고 현재 우리 고객들 5분 중에 1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시고 올해 연말까지는 4명 중에 1명은 분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래요. 실은 이게 뭐 넣고 뭐 앞에서 카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 시스템은 정말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나가는데도 좀 편의성이 있으니까 이 적극적 홍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네. 네, 읍면동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읍면동에서 조금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공유주차장은 정말 제가 뭐 이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북부권에는 지금 구도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구도심일수록 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유주차장을 이 구도심에 더 관심을 갖고 구도심에 좀 뭔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주차장에 조성해 가는 사항은 저희 평택시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네. 네네. 여기서 하여튼 여기서는 관리 운영만 하는 거니까 그래도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의견 같은 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34페이지 교통약자 아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주겠습니다. 아까 뭐 답변은 주셨는데 추진 계획 중에 와상장애인 전용 차량 도입 및 운행이 26년 4분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저는 안 보이는데 이 예산과 그다음에 운행 대수는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전담 인력은 확보가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차량 구매 관련해서 국비 50%하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따로 예산이 있지는 않고요. 평택시에서 구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상 저희 장애인은 저희 관내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 한 대를 구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운전원 관련해서 충원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다 준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와상장애인분이 3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예, 관내 3분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그 평택도시공사의 업무 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업무 보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집행부에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또 우리 전략기획처 그리고 도시개발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00억 단위 이상입니다. 뭐 상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한테 와닿지도 않는 어떤 수치의 금액이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사업이 우리 살기 좋은 미래 평택과 시민분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의 건축녹지과 소관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